이번 시간은 임대차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1번입니다. 자,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 권한이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권한 있든 없든 임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꼭 있을 필요는 없고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를 생각한다면 아실 것이고, 두 번째 차임은 임대차 성립 요소 맞습니다. 그러나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차임은 시골에서 곡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네, 3번이 맞는 질문이네요. 네 번째 질문, 수선 의무. 자,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네, 수선, 유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달리 정해도 뭐하다? 유효. 물론 소규모 수선까지만 면제 특약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건물을 등기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 등기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즉, 갑 토지 관련돼서 을이 토지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등기 족보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건물 등기 후 토지 관련돼서 병이 저당권 등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건물 등기가 이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임대차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7번 가겠습니다. 문제 27번. 자, 임대차 존속기간, 주임법, 상가 건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기간 약정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때는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일반법이니까 갑도 할 수 있고요. 을도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그렇지 않다. 안 됩니다. 갑도 가능하고 을도 가능하기 때문에 X. 두 번째, 이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은 이것은 편면적 강행 규정. 달리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이다는 것.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같은 경우 주인이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나서 끝납니다. 임차인이라면 1개월. 자, 네 번째가 묵시갱신이죠. 네, 묵시갱신, 자동갱신입니다. 보통 기간 약정 없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죠. 보통은 이제 자동갱신 됐을 때 법정갱신 되면은 기간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쪽 저쪽 통과할 수 있다.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자동갱신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연히 기간 만료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자신의 것이니까 계속 담보는 존속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자동갱신되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 27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제 29번 겁니다. 29번입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 네, 1번 질문은 필요비는 임대차 유효니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가액 증가 현존할 때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했다라고 한다면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왜 6개월? 필요비, 유기비 6개의 글자. 세 번째, 비용 가지고 유치권 가능할까요? 필요비, 유기비 가지고 글자 맞추세요. 유치권 가능하지요. 네 번째 겁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 네. 원상회복 약정입니다. 이때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 자, 그래서 분리해서 무효는 아니고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원상회복 특약이 들어가면 요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입비 포기하는 특약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효하다는 거 4번이 정답이고. 자, 다섯 번째는 임대인 승인하에서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원상회복 들어가면 필요유입비 포기 특약이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9번은 4번 비용 상한 청구권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31번.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네,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서 만약에 주인이 거절하면 2차적으로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차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반드시 기존 건물이거나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상물, 갱노 지상물이기 때문에 네, 1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동의 유무 관계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매수권 인정된다. 이때 건물 시가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2번이 틀렸네요. 2번 X. 보세요. 갑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지요. 을은 지상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청구 당시 시가가 10억이고 이미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채무 확정이 만약에 7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건물 시가는 10억이고 여기에 근저당권이 7억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을이 갑한테 지상물 매수권 들어갈 때 지상물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네, 청구 당시 10억이냐? 아니다. 10억에서 채권액 뺀 7억, 3억이냐?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얼핏 봐서는 B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네, 미안하지만 뺀 금액이 아니고요. 네, 시가 청구 당시 가격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네,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갑은 이렇게 항변하면 돼요. 좋다. 10억 줄 테니까 네, 이 근저당 지워서 갖고 와라. 네가 근저당 말소할 때까지 10억 네, 안 줄 거야. 10억 안 줘. 이렇게 항변하면 됩니다. 뺀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청구 당시 시가로 청구 들어가면 갑 입장에서는 내가 깨끗한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요 7억 요거 말소해서 깨끗한 거 주라. 그렇게 항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X입니다. 세 번째 것은요. 세 번째 것은 자, 토지가 이건 임차지고요. 임차지. 요거는 제3자 토지. 네. 하다 보니까 양쪽에 걸쳐서 건물이 건립됐을 때 어느 것만 사라고 해야 됩니까? 네. 임차지 상에 있는 이 건물뿐만 네, 사라고 요구해야 되죠. 다 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무순입니다.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만 매수청구권 들어가야 됩니다. 3번 보충 설명했고요. 네 번째 겁니다. 지상 건물에 관해서 보전 등기했다. 그러면 토지를 양수한 누구? 신소유자도 매수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지 않는가. 다섯 번째, 임차인 토지에 건립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 없는 사람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신소유자가 들어가면 돼요. 31번은 지상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가세요. 다음은 부속물. 306페이지 부속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 34번입니다. 문제 34번. 부속물은 어떻게 됩니까?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부속물입니다. 근데 34번의 1번 보시면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지상물하고 부속물 구별해 보시라는 얘기죠. 지상물 들어가려면 이건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서 주인이 거절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 들어가죠. 부속물은 갱신 청구와 관계없이요. 동의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산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갱신 청구는 지상물 이야기죠. 그래서 34번의 1번 지문이 바로 34번의 문제 1번이 바로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 소유가 돼야 된다 그런 뜻. 세 번째 것이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동매. 일시사용 명백한 임대차는 부속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권 들어가게 되면 매매가 됐으니까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그런 뜻. 결국 1차 갱노 지상물인지 동매 부속물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것. 부속물과 지상물 확실히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310페이지 가겠습니다. 310페이지 가시면 동의 없는 전대. 양도 전대.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와 없는 전대 비교해야 됩니다. 갑을 병. 갑의 동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나눠서 봐야 됩니다. 1. 을은 병한테 엑스토지를 병한테 인도해서 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이 뭐 했으므로? 전대했으므로.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을병 계약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병은 이것을 가지고 이 갑한테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논리 맞는 지문이고, 세 번째 지문, 을병 전대차 계약 불가하고 갑을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거, 갑은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반환과 함께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네요. 이 갑을 계약관계가 존속이 된다면 갑은 을한테 차임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갑의 눈에 병의 점유는 물론 갑의 시각에서는 동의가 없었으니까 불법 점유는 맞습니다. 불법 점유는 맞지만
차임을 받는 동안은 실제상은 뭐가 없다? 손해가 없어요.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갑은 실제상은 손해가 없거든요. 따라서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키워드는 뭐다? 차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지문이 틀렸다. 그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갑이 을의 무단전대를 해지하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지상물 청구권 인정할 수가 없죠. 잘못했기 때문에. 38번은 동의 있는 전대. 자,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 했었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자, 문제 39번은 요거는 동의 있는 전대. 동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갑, 을병. 정상이라 그런 뜻. 첫 번째입니다.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1번 지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은 갑에 대해서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는 없다. 그런데 의무는 있다는 것. 결국은 차임 지급 의무 얘기죠. 그래서 1번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권리, 취득, X, 의무는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병은 차임 지급 시기를 묻지 않고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눠봐야 됩니다. 병은 자신의 정상적인 지급길, 정상적으로 지급길 준 것 가지고는 당연히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이 지급길 미리 이전 자신의 지급길 이전 준 것 가지고는 이 갑한테는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준 것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있는데 미리 준 것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2번 조심하시고 세 번째 거 합의 해지하더라도 자신들이 합의하자더라도 이 병의 무슨 권은 전차권은 살려둬야죠. 기껏 동의해서 전대놓고 합의 해지해가지고 끝나면 안 되죠. 합의 해지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는 3번 같은 경우는 소멸한다는 얘기는 틀렸고요. 네 번째 겁니다. 모두 종료했습니다. 이것도 엔드, 끝. 갑을 기간도 끝. 그래서 병이 갑한테 목적물을 그냥 바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을 거쳐서 갈 것, 병이 갑한테 인도하게 되면 병은 을에 대한 인도 의무 면할 수밖에 없죠. 따라 정답은 4번. 39번은 정답이 4번. 50번입니다. 갑병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병은 갑에 대해서 지상물이나 행사할 수가 없다. 뭐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병은 갑한테 지상물 또는 부소물생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38번은 동의 없는 전대, 39번은 동의 있는 전대.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에 문제 40번. 그냥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병이 을에게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죠. 정상적으로 준 것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렸어요. 정상적으로 준 것 가지고는 항변할 수 있고 미리 준 것 가지고는 항변할 수 없으니까 꼭 구별해 두실 것. 40번 1번 조심하시고 나머지 건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갑니다. 네, 대표 유형이죠. 임대차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몇 가지만 풀 거예요. 특별법. 첫 번째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 수익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를 통해서 채권 회수에 있다면 수익 임차인으로서 뭐 할 수 없다,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맞는 질문이죠. 주거용 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수익 임차인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이 법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법인 같은 경우는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일정한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인이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 네 번째 질문이죠. 적법한 임대에 관한 있는 없는 사람과 계약 체결했다면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 법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 X. 네, 대표 유형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특별법 문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냥 넘기세요. 자, 320페이지 갑니다. 320페이지에 문제 4번. 대항력이 하는 거죠. 1번 지문은 임차인이 주택을 간접 점유한다.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갑을 병이 쓰면, 자, 을이 간접점이고요. 병이 직접점이죠. 특징. 자, 이 병이 대항력을 갖춰야지 을이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병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 을은 대항력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전제로 해서 간접 점유자가 보호받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가지고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즉시 대항력 취득한다. 틀렸네요. 매도인. 자,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매수인이 임대인 되는 경우. 이때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냐? 대항력은 언제냐? 네, 매수인이 등기 즉시일까? 등기 다음 날일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매도인이 임차인 됐을 때, 이때 대항력은 등기 다음 날로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 할 때 디귿하고 등기 다음 날 디귿으로 기억하세요. 매도인 언제다? 등기 다음 날로 기억하세요. 즉시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저당권 뒤에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 언제 대항력? 등기 다음 날입니다. 즉시 아닙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겁니다. 대항력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몽땅 갔으니까 대항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는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주택이 전대됐을 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직접 점유자죠. 자, 원래 임차권 대항력 그대로 유지 존속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다면 대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이때 대항력권 상실하면 임차권 대항력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은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4번, 2번 조심하시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넘기셔가지고 326페이지. 326페이지에 사례 문제. 사례 문제 11번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갑수의 주택을 을이 임대차 해서 자, 2021년 3월 15일 입주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정확한 날짜는 3월 16일 오전 0시에 대항력도 갖추고 확정일자 날짜도 이 날짜입니다. 그 후 채권 최고액 한편 갑은 병으로부터 5천만 원 빌리면서 5천만 원 채권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붙었네요. 날짜는 2021년 4월 2일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이후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경매가 돼서 누가? 정이 경락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을은 정하게 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 뭐보다 빠르죠?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니까 이 임차인은 새로운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기억 맞나요? 기억은 맞는 질문. 는 정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후 갑은 을에 대한 보증금 파는 재물을 뭐한다? 면한다. 이 사람이 보증금 다 안고 갔으니까 이 사람은 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디귿 을이 정의 지위를 승계 원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임대차를 중도에 재고 보증금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항하지 않고요. 을은 확정일자 던져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X. 대항하든지 아니면 확정일자 던져서 배당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리르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합의가 있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자, 그러면 여기는 2억인데 저당권 설정 후 5천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액 부분은 저당권 후의 것이니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얼짐은 X죠. 저당권 후 보증금 증액 부분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미음입니다. 만약 주택을 임차하기 전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결국은 이 앞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끼어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 중간에 끼어 있을 경우는 이때는 여기가 기준이므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 지문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미음은 예우를 둔 거죠. 저당권 앞에 있었다.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비읍입니다. 만약에 경매가 되면 토지 건물이 몽땅 넘어가죠. 이때는 안분배해서 배당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디귿하고 리을. 그래서 11번은
권리 분석형, 사례형 권리 분석형 문제가 될 겁니다. 연습해 본 겁니다. 11번이었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330페이지. 네, 임차권 등기 명령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제재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첫 번째,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기간 종료. 갑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이때 그냥 이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이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해 놓고 기재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기재해 놓고 이사를 간다. 이사 가는 순간 갑은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을은 목적물 반환했는데 보증금 안 줬지 않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 등기가 격려됐을 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해 놓고 이사 가는 순간 이미 주인은 지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이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읽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 네, 문제 18번 계약갱신 요구. 자, 18번의 1번은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18번은 2번이네요. 계약갱신 요구는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가 되면 증액, 차임 증액 허용되지요. 계약갱신 요구가 되면 임대인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을은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양쪽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갱신 기간이 지난 후가 아니고 전. 그래서 18번은 계약갱신 요구권, 18번의 2번 잘 정리해 두세요.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몇 년? 2년 연장된다는 거. 자,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